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이기적인 ITQ 파워포인트 오피스 2000 교재의 기출문제 따라하기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험은 총 60분이고요. 6개의 슬라이드를 만들게 되는데 제일 처음 보시는 것처럼 문제에 대한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을 받아들게 돼요. 그러면 이 내용이 많지만 꼭 자주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 바뀐 내용이 있는지 꼭 확인하면서 시험에 응시를 하셔야 돼요.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 교재에서 보시면 좀 글자 깨끗하게 보이고 있죠? 그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요. 그 내용 중에서 중요한 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저장하는 답안 파일명은 여러분들의 수험번호 그리고 하이픈 그 다음 여러분의 이름 .pptx 이렇게 저장을 하셔야 돼요. 수험번호 여러분들 지금 없으면은 임의로 8글자로 그렇게 지정해서 여러분 파일 저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슬라이드의 크기는 보통 화면 크기로 만들게 되는데 여러분들 제출하는 파일은 A4 페이퍼, A4 용지 크기로 설정을 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슬라이드, 실제 만드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는 1부터 6까지 총 6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문제에 따라서 각각 세부 조건과 그리고 점선으로 된 점선 원으로 표시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대로 따라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는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작성하지 않아도 돼요. 문제에 주어진 내용만 작성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시험 이제 문제를 보시면은 첫 번째 1번에서부터 그 다음에 슬라이드 2, 그 다음에 슬라이드 3, 4, 5, 6까지 이렇게 6개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저희 첫 번째 기출문제 따라하기에서는 모두 색상이 컬러로 나와 있죠. 실제 시험, 저희 교재에서도 뒤쪽으로 문제 보시면은 모두 흑백으로 보여지고 있을 거예요. 실제 시험은 흑백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서 작성할 때 색깔 지정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색깔에 대해서 잘 그 애매한 색상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여기 세부 조건에 색상 표시가 안 돼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냥 임의의 색으로 비슷하게만 흑백으로 보여지게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답안 작성 요령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슬라이드는 표지로 사용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슬라이드 2부터 보시면 여기 목차란 제목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3번, 4번, 그리고 5번, 6번 다 똑같이 위에 똑같은 모양으로 글자만 바뀌는 제목이 있죠. 이 제목 부분하고 그리고 하단에 보여지는 왼쪽 하단에 보여지는 이 로고 있죠. 그리고 여기 쪽번호 이쪽부터 3, 4, 5, 6으로 이렇게 쪽번호 나오는데 이 모든 방금 얘기했던 부분은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슬라이드 마스터를 사용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감점된다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에 필요한 그림들이 있어요. 그림들에 대한 위치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그림에 대한 위치 여러분들 이 파일이 없겠죠? 시험장에 있는 컴퓨터에만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파일들은 여러분들이 영진닷컴의 이기적인 홈페이지 있죠? 그 홈페이지에 자료실이 있어요. ITQ라는 그 자료실에 가셔서 거기에서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바탕화면이나 어디든지 압축을 풀어 놓으신 다음에 보시면 각각의 폴더에 픽처라는 폴더가 있어요. 이 폴더에서 그림 파일을 불러다 작성을 하시면 돼요. 실제 시험에서는 내 문서에 ITQ 픽처라는 폴더에 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실제 시험은 이렇게 흑백으로 보여진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이제 파워포인트를 실행해서 문서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포인트 2010을 열어주세요. 파일을 연 다음에 제일 먼저 이렇게 빈 문서로 열려 있고 홈이라는 탭에 이렇게 파일이 열려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요. 우선 디자인 탭으로 가주세요. 그리고 페이지 설정이라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페이지 설정에 대한 슬라이드 크기가 있어요. 이 슬라이드 크기를 A4 용지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슬라이드 방향은 가로 이 상태로 바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게 화면이 조금 커진 거 방금 확인을 했죠?
왼쪽에 있는 슬라이드 개요의 창에서 하나만 지금 슬라이드 보이고 있죠. 현재 이걸 작게 보여주고 있는데 방금 페이지 설정에서 슬라이드 시작 번호는 1로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기 탭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마스터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 있죠.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이렇게 지금 많은 슬라이드가 보여지는데 여기에서 제일 위에 있는 테마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거 있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거 선택을 해주시면 여기 화면이 바뀐 거 보이죠. 이제 여러분들 문제에서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제일 밑에 쪽에 있는 날짜와 바닥글이라는 거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워주세요. 다음으로 삽입 탭으로 가신 다음에 이미지에 있는 그림 탭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아까 제가 얘기한 첨부 파일 있죠? 거기에서 파일을 픽처 폴더로 가셔서 로고 3 파일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받고 이거 지금 도구 옆에 삽입 있고 파일에 연결이 있는데요. 반드시 삽입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 그림 도구의 서식에 보시면 왼쪽에 조정에서 보시면 색 누르시고 투명한 색 설정 메뉴가 있어요. 클릭하신 다음에 색깔을 지우고 싶은 곳 연보라색 부분에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색깔이 투명하게 조절이 됐죠. 그러면 가로 세로 동일한 크기로 조절해야 되니까 Shift 누른 상태로 마우스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조절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그냥 Shift 이제 놓고 이렇게 위치를 가져다 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위치 조절 조금 더 세밀하게 하고 싶다면은 컨트롤 키를 누르고 화살표 키로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크기 조절 더 해야 되면 여러분들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교재 보시면 이기적인 팁과 왜 안 될까요? 이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이 내용들 제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이 내용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작업으로 슬라이드 및 개요 창에서 세 번째 거 보시면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이 있어요. 이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오른쪽 화면 좀 바뀌었죠? 오른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괄호 안에 샵 표시되어 있어요. 이거 자동 쪽 번호가 나타나는 건데요. 여러분들 문제가 나온 페이지 보시면 그 뒤에 한 칸 떨어져서 한글로 쪽이라고 표시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마우스로 드래그 해주세요. 그러면 드래그하고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도 되고요. 자동으로 이게 나타나면 글자에 대한 거 지시대로 바꿔주시면 돼요. 맑은 고딕에 16포인트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 그대로 바로 선택해 주시고 여기 직접 입력하셔도 돼요. 그리고 색상은 검정 색상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색깔이 진하게 바뀐 거 확인이 됐죠? 위쪽으로 가셔서요. 여기에서 삽입 메뉴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텍스트에 있는 머리글 바닥글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런 창이 나타났죠. 여기에서 보시면 슬라이드에 대한 번호 자동으로 나타나야 되고요. 맨 첫 번째 장은 표지라고 그랬죠. 거기에는 문제지 보시면 번호 안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을 선택을 해주시고 모두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게 모두 이제 적용이 될 거고요. 이제 슬라이드 2에서 슬라이드 6까지 나오는 제목에 대한 거를 만들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슬라이드 다시 창에서 첫 번째 거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아까 저희 이 로고 만들었던 화면이 나타났죠. 여기에서 다시 삽입으로 가시고요. 삽입에서 일러스트레이션 이쪽에 있죠. 도형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럼 여러 도형이 나오는데 어떤 도형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여러분들이 자꾸 사용해 보셔야 외워질 거예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냥 외우려고 하면 잘 안 외워질 거예요. 육각형 선택을 해주세요. 마우스로 클릭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드래그 한 다음에 놓으시고요. 그리기 도구 탭으로 가셔서 바로 밑에 서식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도형 스타일 보시면은 도형의 스타일 지정하는 거 채우기, 그 다음에 윤곽선, 효과 각각의 기능이 있는데 어떤 거로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색상 지금 제 거에서는 이 색으로 보이지만 여러분들 다른 색으로 보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실제 시험은 흑백으로 되어 있고 이 색상에 대한 지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임의의 색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이 선택 말고 그냥 여기에서 도형 채우기 이 색으로 놔두셔도 되고요. 문제지처럼 빨간색 바꿔주시고 윤곽선은
없음으로 이렇게 저처럼 해주셔도 되고, 같은 색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셔도 돼요. 그러면 흑백으로 해도 똑같은 그 윤곽선과 안쪽의 색이 똑같은 색으로 보여지겠죠. 이제 다시 선택을 해 놓으시고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하면 복사되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위치에 수평으로 이동해야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하고 쉬프트 같이 누르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가져다 놓으세요. 여러분들 이 위치 정확히 좀 맞추려면은 쉬프트 키 누르고 화살표 키 누르면 이거 정확히 맞출 수가 있어요. 같은 방법으로 다시 도형을 삽입을 할 거예요. 삽입 탭 눌러주시고 도형 다시 선택, 육각형 한 번 더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를 이제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드래그 하실 때 그대로 그냥 아까처럼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해주시고 모양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간격을 좀 더 조절해야 된다면은 위에 노란색으로 보여지는 이 부분을 잡고요. 마우스로 이렇게 조절하시면 왼쪽과 오른쪽 동일하게 똑같이 조절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이 도형의 색상을 좀 바꿔줘야 돼요. 출제가 흑백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이 지금 색상 지정이 글자에 대한 색상 지정이 있거든요. 파란색이기 때문에 이 배경색을 파란색이 아닌 다른 색 계열로 해야 글자가 잘 보이겠죠. 자, 여기 선택된 상태에서 그리기 도구에 서식 탭 있죠. 클릭해 주시고 아까 한 것처럼 똑같이 색상을 같은 색 계열로 채우기와 윤곽선을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형태로 바꿔지게 됐죠. 그 다음에 보시면 방금 전까지 제일 앞쪽에 있던 글자 이거 선택을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맨 앞으로 가져오기 해주시면 글자 앞으로 나타났죠. 그러면 이게 도형 안에 나타나도록 이렇게 크기를 좀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이 글자에 대한 거 속성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홈 탭에서 여기에 글꼴에서 지정해 주셔도 되고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에서 지정을 해줘도 돼요. 맑은 고딕에 40포인트죠. 그리고 글자에 대한 색상은 파란색으로 선택을 해주시면은 그러면은 이게 완료가 되죠. 자,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 선택을 해주시고요. 슬라이드 마스터 탭을 위에서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배경 그래픽 숨기기 있죠? 이거를 체크를 해주세요. 이제 마스터 보기 닫기를 클릭을 해서 슬라이더 마스터를 빠져나오세요. 그러면 왼쪽에 보시면 첫 번째 슬라이드만 보여지고 있죠? 총 6개 만들어야 되니까 미리 여기다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슬라이드를 삽입하기 위해서 홈 탭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새 슬라이드 오른쪽 아래 조그만 삼각형 있죠? 클릭하신 다음에 제목 및 내용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추가로 똑같은 걸 6개를 만들면 되거든요. 그냥 엔터를 눌러서 6번까지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기적인 팁 내용 여러분들 확인 좀 해주세요. 단축키도 있거든요. 여기까지 이제 하시고 파일 저장을 해주셔야 되겠죠. 컨트롤 S가 단축키거든요. 그러면 아직 이름 안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운영체제에 따라 다를 거예요. 문서 또는 내문서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지시대 있는 대로 가서 저는 지금 윈도우 7이라 문서 밑에 ITQ라는 이 폴더에 가서 저희 아까 이름 지정하는 그 형식이 있었죠. 수험번호 8자리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이름을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파일 확장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대로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슬라이드 1번부터 만들 거예요. 1번을 선택을 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이 지금 필요 없는 부분 모두 다 선택을 해서 딜리트로 지워져 버리시고요. 삽입 탭으로 가셔서 도형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해당된 기본 도형에서 원형에 해당되는 도형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문제지하고 비슷한 위치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비슷한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 상태에서 보시면 그리기 도구의 서식 탭 보여지게 되죠. 서식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형 삽입에 보시면 이렇게 점점점 되어 있는 메뉴 있는데요. 점 편집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까만 점으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지금 가운데에 있는 점을 클릭을 했더니 하얀색 점 두 개가 만들어졌죠. 마우스로 그냥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모양, 문제지에 보여지는 거하고 비슷하게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도형 스타일에 보시면 도형 윤곽선 없음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변경이 된 거 확인이 되죠.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도형 서식이라는 메뉴가 제일 아래쪽 보이죠?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창이 나타나시면 제일 위에 채우기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있어요.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화면이 바뀌어지죠. 여기에서 여러분들 선택이 안 돼 있는 경우에 파일을 찾아서 해줘야 되겠죠. 그 ITQ의 밑에 있는 이 픽처라는 폴더에서 해당된 그림을 찾아서 또 역시 삽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모양 바뀐 거 보이죠? 이 바뀐 상태에서 닫기를 해주시고요. 이 그대로 선택된 상태에서 다시 도형 효과로 가셔서 부드러운 가장자리가 있어요. 여기에서 2.5포인트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쪽 뾰족했던 게 부드럽게 모양이 바뀌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할 거예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 놓으시면 그러면 되겠죠. 자, 이 위치에 놨다면 모양이 좀 다른 거 확인이 되죠. 그래서 이거 선택된 상태에서 회전을 눌러 주시고요. 회전한 다음에 좌우 대칭을 하시면 문제지하고 같은 형태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이제 워드아트 삽입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삽입 메뉴로 가신 다음에 워드아트를 만들어야 돼요. 텍스트에 보시면은 워드아트 있죠?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비슷한 모양을 선택을 해주세요. 어떤 걸 선택하시든 결과만 똑같으면 되니까 어떤 거 선택해야 되는지 너무 거기서 고민하진 마세요. 이제 여러분들 타이핑해서 글자를 입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워드아트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홈 탭으로 가주세요. 자, 홈 탭에서 궁서라는 지시된 글꼴로 바꿔주시고요. 굵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글자색은 검정색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문제지 보시면은 글자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점점 커지는 글자죠. 그래서 그리기에서 서식을 가주시고 여기 워드아트 스타일에 보시면 제일 밑에 변환이라는 게 있어요. 변환으로 가셔서 아래쪽에 보시면 글자가 이렇게 점점 커지는 내용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글자에 대한 거 위치와 크기는 여러분이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위치 지정한 후에 그 다음 다시 세부 조건을 보시면 반사, 근접 반사 터치하라고 되어 있죠. 다시 워드아트 스타일에서 반사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에 보시면 근접 반사 터치가 있어요. 선택을 해주시면 이런 형태로 모양이 만들어진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지 보시면 세부 조건 1번, 2번, 3번 모두 다 했죠. 그런데 이제 3번 쪽에 그림 삽입되는 거 하나 더 있죠. 왼쪽 위에 로고가 나타나야 되는데요. 이 로고를 위해서 다시 삽입 메뉴로 가주세요. 그 다음에 그림으로 가신 다음에 클릭한 다음에 아까 선택했던 로고삼 있죠? 이 파일을 다시 삽입을 해주시고 이거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색에서 투명한 색 설정, 이 배경 색깔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크기를 Shift 눌러서 똑같은 가로 세로 같은 크기로 조절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크기는 문제지 보시고 여러분이 비슷한 크기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모두 다 작성되었나 확인을 해주시고요. 더 이상 수정할 게 없다면 문제 2번 슬라이드 두 번째 거로 넘어가시면 돼요. 파일 중간중간 컨트롤 S로 저장하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말아 주시고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제목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글자 없어졌죠? 그대로 여기다가 입력해야 될 글자를 입력을 해주세요. 엔터 칠 필요 없죠? 글자에 대한 거 바꿀 필요도 없어요.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이거는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키 눌러 지워버리세요. 왼쪽과 오른쪽에 나타나는 것들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성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 확인이 되죠? 이게 이대로 안 나타난다면 슬라이드 마스터로 다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위에 메뉴인 삽입 탭으로 가신 다음에 여기에서 도형 선택을 해주시고 사각형에서 보시면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있죠? 이거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색깔 좀 바꿔줘야 되겠죠? 흑백이지만 여러분들 지금 칼라를 우선 하고 있으니까 문제지와 같은 색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기 도구에 서식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 도형 스타일 있죠? 여기에서 채우기 색깔 바꿔주시고 윤곽선 색깔 바꿔주시면 돼요. 윤곽선의 두께가 너무 두껍게 보인다 생각되는 분은 여기 도형 윤곽선에서 두께를 이렇게 얇게 이것도 같이 바꿔주시면 되고요. 색상에 대한 부분은 교재에 해당 페이지에서 이기적인 팁 봐주시고요. 다시 삽입으로 가신 다음에 도형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본 도형에서 하트 모양 있죠? 하트 모양을 선택을 해서 마찬가지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려주시고 여기 위쪽에 동그란 핸들러 있죠? 이걸 가지고 마우스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회전을 시킬 수가 있죠. 이 모서리 둥근 사각형 크기는 조금만 이렇게 더 줄여줄게요. 자, 이렇게 줄인 다음에 모두 이 두 개를 Shift 눌러서 클릭해 선택해도 되고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 두 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수직으로 내려야 되죠. Ctrl Shift 누르고 마우스로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렇게 가져다 놓으세요. 자, 그리고 지금 이 간격은 모두 동일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간격 조절은 여러분이 맞춰서 조절을 그냥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이제 각 하트와 사각형에 들어가는 글자들을 모두 먼저 입력을 해주세요. 글자 입력을 마쳤다면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4개 하트, 4개 사각형을 모두 다 선택을 해주세요. 선택하신 다음에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서 바꿔도 되고요. 홈 탭에 가서 바꿔주셔도 돼요. 굴림이라는 글꼴로 모두 똑같이 글자에 대한 것도 지시되어 있는 것처럼 24포인트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굵게 지정해 주시고 검정색으로 글자색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모두 다 선택된 게 바뀐 거 확인할 수 있죠. 수익률의 비교를 마우스로 드래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삽입으로 가셔서 하이퍼링크를 지정하셔도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로 지정해도 돼요. 하이퍼링크는 어떤 거로 하냐면은 이 5번째 슬라이드 5로 지정을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현재 문서에서 슬라이드 5를 선택 그리고 확인을 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선택되어 있는 거 블럭 없애기 위해서 다른 데 클릭하고 보시면 글자색 바뀌고 밑줄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실제 이제 슬라이드 쇼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클릭하면 다 자동으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삽입 탭으로 가셔서 그림 삽입을 해야 돼요. 그림은 그림.4 파일이죠. 이 파일 그 다음에 삽입을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필요한 거는 위쪽에 두 번째 거 이 파일 위치만 필요하게 되겠죠. 삽입된 이미지가 선택된 상태에서 그림 도구 서식에서 보시면 오른쪽에 크기의 자르기가 있어요. 클릭을 해주시면 검은색으로 이렇게 자르기 조절점 보이는데요. 각각 이런 식으로 조절해줘도 되고요. 여기 모서리 있죠? 여기에 가서 마우스 포인터가 자르기하고 똑같은 그 모양으로 바뀌었을 때 이런 식으로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져 놓으면 돼요. 세밀하게 자르시고 싶은 경우에는 그리기 조절점에서 Alt키 누르고 조절하면 이렇게 세밀하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그리기에서 자르기 완료는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으시면 그러면 슬라이드 두 번째에 대한 거 작업이 완료가 되겠죠. 파일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Ctrl S 단축키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로 가셔서 슬라이드 3에 대한 거 작성해 주세요. 제목을 클릭을 해서 슬라이드 3에 해당되는 제목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거 지금 따로 바꿀 필요 없죠. 글꼴이랑 다 지시되어 있으니까요. 그 다음 내용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그대로 첫 번째 거 영문 있죠? 그대로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눌러주세요.
입력 후 엔터 눌러주시고 그대로 지금 같은 레벨이 되어 있죠. 그래서 탭키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안쪽으로 목록 수준이 들어가거든요. 이 상태에서 다음 내용 그대로 타이핑해서 그냥 엔터 치지 말고 여기 끝까지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두 줄로 입력이 될 거예요. 다음 한글 입력하기 위해서 엔터 한 번 누르고 또 한 번만 눌러서 한 줄 띄워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탭이 아닌 쉬프트 탭을 누르면 다시 이 점으로 보여지는 이쪽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글자 또 입력하시고 엔터키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쉬프트 탭 대신 이번엔 다시 탭을 눌러서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첫 번째 줄 내용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 바로 두 번째 내용 그대로 이렇게 엔터 치지 말고 입력을 하시면 돼요. 이제 첫 번째 줄에 있는 영문하고 다시 컨트롤 키를 눌러서 수익률과 위험이라는 두 번째 줄에 대한 거 두 개를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들어가면 블록 설정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블록 설정된 거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주세요. 글머리 기호에서 해당된 글머리 기호를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지금 기본적인 거 없죠? 그래서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버튼 있죠? 클릭을 해주시고 글꼴이 현재 글꼴로 되어 있는데요. 좀 밑으로 가서 W 쪽으로 가주세요. 그러면 웬딩스라는 게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자, 윙딩스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스크롤 바를 내려서 보시면 해당된 그 글자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해 주시고 바로 여기 이제 추가되었죠? 확인을 해 주시면 이렇게 모양 바뀐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먼저 선택을 해 주시고요. 컨트롤 키를 눌러 주시고 밑에 있는 한글 부분도 선택을 해 주시고 블록 설정되어 있는 곳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글머리 기호 선택 바로 여기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바로 그냥 선택을 해 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바뀐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네요. 지시되어 있는 대로 이 두 개의 문단 각각 글자에 대한 속성 바꿔주세요. 아까 처음 했을 때 컨트롤로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밑에 거 바꾸기 전에 한꺼번에 다 바꿔버리면은 그 중복 작업을 안 해도 되겠죠. 맑은 고딕이라는 거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선택을 이제 해주시면 되겠죠. 맑은 고딕의 글자 크기는 24포인트 그리고 굵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줄 간격도 1.5로 바꿔줘야 되겠죠. 줄 간격에 대한 건 여기에서 없기 때문에 바로 위에 보시면 홈에서 보시면 여기 단락에 줄 간격 조절이 있어요. 1.5로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선택을 해주시고 아까 컨트롤로 이렇게 선택했죠. 여기서 바로 하셔도 되고 방금 했던 방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업을 해주셔도 되겠죠. 맑은 고딕으로 바꿔주시고 글자에 대한 거 20포인트로 지정해주시고 엔터 그리고 줄 간격은 1.5로 역시 지정을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아까 여기 그 좀 붙어 있었는데 이 띄어쓰기도 자동으로 바뀐 거 확인이 됩니다. 이제 텍스트 상자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자, 마우스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 주셔서 어떻게 이 간격 조절하냐 글자 보시면 되겠죠. 주어진 문제에 나와진 것처럼 여기 글자도 똑같은 그 줄 형태로 보여지게 조절을 여러분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똑같은 모양으로 나오고 있죠. 이제 동영상 삽입할 거예요. 동영상은 똑같이 그림처럼 픽처라는 폴더에 있어요. 삽입으로 가신 다음에 여기에서 오른쪽 끝에 가시면 비디오라는 거 있죠? 클릭을 해주시고요. 픽처라는 폴더에서 해당 동영상.wmv라는 파일, 이게 파일이 안 보이는 경우에는 이 모든 파일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파일 보시면 되겠죠? 자, 파일 이렇게 나왔죠? 이것도 역시 삽입을 눌러주시면 여기에 그림이 여기 동영상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동영상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 있는데요. 마우스로 우선 크기를 이렇게 좀 조절해 주세요. Shift 누르고 조절하면 이렇게 되겠죠. 화면이 안 나타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클릭 한번 해주시면 이 지금 영상이 나타날 거예요. 자, 그렇게 나타나는데 지시 세부 조건 보시면 자동 실행하고 반복 재생 설정해 줘야 되죠. 비디오 도구에 재생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비디오 옵션에서
반복 재생 선택해 주시고요. 시작은 자동 실행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크기를 여기서 조절을 이런 식으로 해서 크기 조절과 위치 조절을 여러분이 맞춰주시면 되겠죠. 밑에 보이는 플레이 버튼들은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이 모양만 여러분이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또 이제 저장이 끝이 났죠? 그러면 또 컨트롤 S 저장하시고 다음 4번 슬라이드로 넘어가 주세요. 4번 슬라이드도 제일 먼저 할 일은 제목부터 입력을 해야 되겠죠. 세부 조건 1번, 2번, 3번 보니까 모두 표에 대한 조건이 지시되어 있기 때문에 표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이 화면에서 마우스를 이 표 쪽에 가져가 보세요. 그리고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열과 행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상단과 좌측은 도형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사행 사열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사행 사열로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만들어진 후에는 표도구 디자인이 자동 선택되어 있을 텐데요. 왼쪽에 표 스타일 옵션 가시면 머리글 행 있죠. 체크 없애주세요. 줄무늬 행도 체크 없애주세요. 모두 다 체크가 안 돼 있는 상태로 놔두시면 되고요. 그대로 메뉴 오른쪽 가셔서 표 스타일 보시면은 자 밑에 거 클릭해서 보시면 여기 지금 위에서 5번째 줄 있죠. 여기가 지금 자세히 해서 그 테마 스타일 1의 강조 4에 해당되는 거예요. 마우스 천천히 다시 가져가면 이렇게 이름 보이죠? 클릭하시면 이렇게 모양이 바뀐 게 확인이 돼요. 이 색깔에 대한 거 특별한 지시가 없고 흑백이라고 되어 있죠. 실제 시험은. 그러면은 이 흑백에 대한 거 이 그라데이션만 비슷한 걸로 아무거나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이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게 문제가 바뀐 부분이기 때문에 교재에서 해당 페이지 설명하고 있는 거 이기적인 팁 꼭 봐주세요. 여러분들 이기적인 팁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제 문제로 제시된 표를 보시면은 2행 여기 2열에서 3행에 2열에 해당되는 게 그 셀 병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택하시고 레이아웃 탭에서 셀 병합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냥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병합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블록 설정된 부분이 셀이 하나로 합쳐진 게 확인이 되죠. 표 안에서 커서 깜빡이고 있는데 바깥을 테두리 선택을 하셔서 표가 이렇게 선택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모든 거에 대한 거 글꼴이랑 지정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거 하실 때 여기 바로 오른쪽 버튼 하셔도 되고 위에 홈 탭에 가셔서 해도 된다고 그랬죠. 18포인트로 다 동일하게 됐겠죠. 그리고 이제 문제지하고 비슷한 크기로 이거를 크기를 좀 여러분이 조절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위치도 조금만 조절을 해 주시고요. 가로 세로 높이도 여러분들 조절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글자 입력하고서 다시 또 조절해야 되면 그때 조절해 주시면 돼요. 이 간격에 대한 것들 방금 여기 텍스트 조절할 때처럼 똑같이 셀에 관련된 거는 글자 입력하고 글자가 문제지하고 똑같이 나오도록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다시 표 한번 선택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거 가운데 정렬로 모두 다 글자가 입력되도록 해 놓은 다음에 이제 글자 입력을 해 주세요. 첫 번째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은행을 이용하여 복리 수익률을 얻음 이렇게 되어 있죠. 글자 엔터 치면 안 되니까 그대로 입력하시고요. 다른 부분들 엔터 쳐야 되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글자 입력을 다 했는데 저처럼 이렇게 위쪽에 붙어서 글자 입력되는 경우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엔터키 누르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다시 표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홈 탭에 가주세요. 그리고 여기 단락에서 보시면요. 여기 위쪽에 있거든요. 줄 간격 조절 있고 여기 가 써 있죠. 그 밑에 보시면은 여기 조절하는 게 있는데 위쪽이 지금 선택되어 있으면 이렇게 되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을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가운데로 보여지도록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마우스로 가져가시면 이렇게 테두리에 가져가시면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조절해 주시고 표 크기도 조절 필요하시다면 조절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조절하시고 제일 왼쪽에 거만 이제 선택해서 조절하면 되죠. 자, Alt키 누르시고요. 마우스로 왼쪽 테두리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살짝 이런 식으로 조절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너비 조절 좀 힘들 때는 이 글자에 써 있는
이 오른쪽에 나타나는 글자 모양을 보고 조절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조절하실 때도 방법이 있는데 위에 글자와 이 간격들 맞춰서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씩 맞춰서 조절해 주시면 여러분들 쉽게 조절할 수가 있고, 표 전체 크기 조절 말고 이 첫 번째 것만 조절하고 싶을 때는 여기 제일 마지막 거 왼쪽의 테두리에서 Alt키 누르고 이 식으로 조절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이제 삽입 탭으로 가주시고요. 위에 상단 도형 만들 거예요. 그래서 도형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지금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 있어요. 여기 비슷한 거 있는데 이건 둥근 사각형이거든요. 여기 잘린 사각형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크기에 맞춰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 크기는 여기 여러분들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도형 색상 지정하기 위해서 그리기 도구의 서식 탭으로 갈게요. 여기서 도형 채우기 색깔 바꿔주세요. 임의색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전 좀 진한 걸로 이걸 내볼까요? 자, 선택을 해주시고 도형 윤곽선이 이번엔 있어야 되죠. 자, 윤곽선 있는 거 그냥 검은색으로 조절을 해주도록 하죠. 이렇게 해주시고, 이것도 역시 굵게 보인다면은 두께는 여러분이 알아서 조절해 주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데 클릭해 보니까 지금 정확히 안 맞죠? 이거 조절하시는 거 여러분들 Alt키 누르고 아까 이 마우스로 조절하면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Alt키 누르고 세밀하게 조절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고 살짝 옆으로 이렇게 조절해 줘 보세요. 그러면은 이거를 맞춰 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좀 세밀하게 조절해 주세요. 다시 삽입으로 가신 다음에 도형을 선택을 해주시는데요. 모서리가 둥근 거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문제지에 보여지는 것처럼 드래그를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세요. 자, 만들어 주시고 색깔 바꿔줘야 되겠죠. 다시 서식에 가셔서 도형 채우기 색깔 흰색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깥색은 안 바꿔도 되겠죠. 그런데 뭐 바꾼다면 까만색으로 바꿔주시고요. 색 두께가 역시 너무 두껍다면 이렇게 조절해 주세요. 그리고 이 안에다 글자 입력을 하시고 글자에 대한 거 굴림 18포인트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글자색은 지시가 안 돼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흰색에서 제일 잘 보이는 검은색 글자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 두 개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거를 컨트롤 시프트 누른 다음에 이쪽으로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고 크기 이 너비만 조절하면 되겠죠. 각각 이 표하고 맞게 조절해 주신 다음에 글자만 다 문제지처럼 수정을 해주세요. 상단의 도형과 글자가 모두 완료됐다면 이번엔 좌측의 도형 만들어야 되겠죠. 좌측 도형을 위해서 다시 삽입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도형 선택, 그리고 역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선택을 해주시고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크기를 조절해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역시 테두리가 표하고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져야 되겠죠. 너비는 위와 아래 도형을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리기 도구 서식으로 가주세요. 그리고 도형 채우기는 여기에서 우선 바꿔줘야 되는데요. 지시를 보시면 좌측 도형 그라데이션 효과로 선형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라데이션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타 그라데이션 선택을 해주세요. 도형 서식 창에서 채우기 선택, 그리고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선택을 해주시면 밑에 추가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수정해야 될 건요. 방향이라는 거, 종류는 선형이라는 거 지시된 대로 놔두시고요. 방향을 선형의 오른쪽이라는 거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거 첫 번째 거 중지점 3분의 2를 선택을 해주시고 색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주색을 지정해 주세요.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중지점 3분의 2 있죠? 선택해 주시고 색깔 이번에는 흰색에 여기에 배경 1 선택해 주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중지점 3분의 3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역시 색상은 첫 번째처럼 자주색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런 형태로 모양이 바뀐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닫기 눌러주시고요. 글자에 대한 거 우선 내용을 입력을 해볼까요?
자, 내용 입력했는데 글자가 흰색으로 되어 있어 잘 안 보이죠? 마우스로 블록 설정해 줄까요? 그리고 홈 탭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지시되어 있는 대로 굴림에 18포인트로 지정해 주시고 글자색 잘 안 보이니까 검은색으로 바꿔 놓을게요. 이제 컨트롤 시프트로 마우스 누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추가로 복사를 해야 되겠죠. 복사하신 다음에 이 간격 안 맞죠? 그거는 여러분이 다시 여기에 모두 다 문제지처럼 되도록 조절을 해주세요. 위치를 조금씩 조절할 때는 컨트롤 키하고 화살표 키로 하면 되고, 이 너비 조절할 때는 높이나 너비 조절할 때 Alt 키 누르고 테두리 잡고 조절하면은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이 내용들 모두 수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슬라이드 4에 해당되는 거는 우선 세부 조건 표 스타일 먼저 바꿨고, 상단 좌측 도형 바꿨고요. 글자 수정까지 다 끝이 났죠. 컨트롤 S 저장 눌러주시고요. 다음 이제 슬라이드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5번 선택을 해주시고 제일 먼저 제목부터 수정해야 되겠죠. 글자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여기에서 아까는 표 만들었고 이번엔 차트예요. 차트를 클릭을 해주세요. 자, 클릭한 다음에 차트 삽입 창 나타났죠. 세로 막대형에서 첫 번째에 있는 거 묶은 세로 막대형 선택한 거를 바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엑셀로 새로운 창이 이렇게 데이터 시트 창이 나타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창 때문에 뒤에 게 잘 안 보이죠? 그러면 이 창을 지금 파워포인트 창을 문제지처럼 똑같이 이렇게 좀 조절을 해놓고 여러분이 보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같이 놓고 여러분이 보시면 좀 편하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교재처럼 그렇게 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냥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는 이렇게 하시는 거 조금 시간 낭비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그냥 원래대로 해놓고 일반 이 상태에서 바로바로 이 작성하고 이거 수정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도 지금 보이니까 그냥 이 상태로 작업을 할게요. 문제지에서 차트 왼쪽에 보이는 5% 복리, 10% 복리 이 부분을 위쪽에 써주세요. 그리고 계열 3에 대한 거 필요 없죠? 자, 이렇게 D라는 부분 클릭해서 전체 선택됐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이 부분 삭제해버리세요. 그리고 항목 1에서 4까지 이 부분은 5년, 10년, 15년, 20년 이 부분 내용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4.3에서 2.8까지 이 부분에는 해당된 값들 여러분 문제지하고 맞게 입력을 직접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표의 내용을 모두 다 입력을 해 주시고 나면요. 여기 8번에 이 A8에 보이는 이 내용들 이 글자는 특별히 여러분 신경 안 써도 돼요. 지금 파란색으로 이렇게 보이죠?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여러분 차트에 적용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기적인 팁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거 이기적인 팁과 왜 안 될까요? 내용 교재 페이지에서 꼭 찾아서 읽어봐 주세요. 엑셀에서는 입력이 끝났으니까 파일에서 닫기를 눌러주시면 여기 바뀐 내용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차트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글자에 대한 것도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홈에서 해당된 거 굴림에 18포인트로 지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차트 외곽에 테두리가 외곽선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차트 도구에 서식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도형 스타일에 여기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도형 윤곽선 있죠. 윤곽선을 선택을 해주시고 색상은 잘 보이는 검정색으로 선택. 그리고 다시 도형 윤곽선에서 두께를 지정을 해줄 건데요. 두께는 4분의 3포인트로 요거를 선택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선택이 돼요. 이제 문제지 보시면요. 여기에 살짝 그림자가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다시 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형 효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림자 이렇게 선택해 줘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바깥쪽이라는 건 제일 첫 번째 거 있죠. 이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이렇게 선택만 해주시면 살짝 이렇게 그림자가 되어 있는 거 보여요. 이거 위치와 크기 좀 조절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맞게 조금 조절을 해 주시고, 세부 조건 보면은 차트 제목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클릭하신 다음에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차트 제목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차트 제목의 위치, 차트 위쪽에 나타나야 되죠. 차트 위 선택해 주시고 우선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글자 입력을 했다면요, 이제 제목 선택을 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글자 지정되어 있죠. 굴림에 18포인트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리고 차트에 대한 거 테두리하고 그림자 지정 있죠. 차트 도구의 서식으로 가신 다음에 테두리부터 지정을 할게요.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지정해 주시고 다시 두께는 4분의 3포인트로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도형 효과에서 오프셋 아래쪽이죠. 그림자 선택해서 여기 바깥쪽에 첫 번째, 첫 번째 줄에 두 번째 칸에 있는 거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아래쪽만 그림자 지정되어 있는 게 지정이 돼요. 다음으로 차트 영역 그냥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차트 도구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 노란색 지정되어 있는 거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림 영역 채우기 흰색 지정되어 있죠. 그림 영역은 이 선으로 되어 있는 이 그림이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그림 영역 선택 이렇게 나타났죠. 그러면 다시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을 선택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윤곽선 저희 지금 다 두께를 동일한 크기로 바꿔주고 있죠. 지시가 안 돼 있으니까 그냥 동일한 크기로 다 똑같이 지정을 해준 거예요. 이제 세부 조건 데이터 서식에 대한 질감 지정할 건데요. 5% 복리에 해당되는 거 색깔 보시면 쉽게 선택할 수 있죠. 한 번만 클릭하면 다 4개가 선택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도형 채우기에서 질감으로 가신 다음에 지시된 파피루스 선택을 해주세요. 10% 복리에 해당되는 부분은 지시 안 돼 있죠. 5% 복리 계열만 색깔 바꾸려고 했으니까 그대로 해주시고요. 각 표시에서 지금 각 계열의 20년 요소만 그렇게 표시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위에 숫자 안 나오도록 해야 되고 여기 20년 여기에만 숫자 나오게 하면 되거든요. 20년에 5% 복리 부분 선택을 할게요. 4개 다 선택됐죠? 다시 한 번만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면 클릭 한번 하면 이것만 선택됐잖아요. 여기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으로 가주세요. 그리고 데이터 테이블로 레이블로 가셔서요. 여기 제일 밑에 보시면 바깥쪽 끝에라고 여기 위쪽에 나타나는 거 보이죠? 이거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위쪽에 숫자가 나타나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이 672.7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클릭 다시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이렇게 나타났죠. 더블 클릭이 아니에요. 클릭 천천히 2번.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에서 역시 바깥쪽 끝에 선택하면 이렇게 위쪽에 나타나게 되죠. 다음으로 데이터 테이블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여기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으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 표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없음부터 3가지가 나오죠. 가운데 있는 데이터 표 표시 아래쪽에 나오는 거 있죠. 이거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아래쪽에 이렇게 문제지하고 똑같이 나타나게 돼요. 문제지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보시면요. 오른쪽에 이 범례라고 하는데 이거 표시 필요가 없죠. 선택해서 딜리트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크기 이런 식으로 바뀐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이 차트 부분에 윤곽선이 안 보이는 분은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차트 도구 서식에서 아까 윤곽선 두께만 지정했죠. 여기 색깔을 검은색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윤곽선이 보여지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문제지하고 차이를 확인해 보시면요. 이 빨간색 이 표시는 여러분들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맞춤법에 틀리다는 내용인데 이건 신경 안 쓰면 되고요. 이 배경색은 바꿔줘야 되겠네요.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아까 지시대로 안 했던 부분이니까 이거 해주시고요. 눈금 단위 지금 틀리죠. 그리고 이 점선으로 역시 단위도 틀리게 되어 있고요. 이 2개 그리고 1번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가 많이 남. 이 부분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눈금 단위인 이 숫자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됐죠? 더블 클릭 바로 그냥 하셔도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축 서식 실행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런 창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축 옵션 선택을 해주시고 주 단위 있죠? 주 단위는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거 고정으로 바꿔주셔서 여기를 200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주 눈금 단위도 바꿔줘야 되겠죠? 여기는 안쪽으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바꿔진 거 두 개 다 확인이 되죠. 그리고 바로 닫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차트 도구 레이아웃으로 가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눈금 모양 바꿀 거예요. 눈금선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가로 눈금선이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지시가 없으니까 기타 기본 가로 눈금선 옵션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선 스타일로 가서 보시면요. 여기에서 대시 종류라고 되어 있어요. 대시 종류 클릭을 해서 보시면 점선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있죠. 여기 세 번째 거 파선이라고 되어 있는 거 선택을 해주시고 닫기를 눌러주시면 이런 점선 모양으로 바뀐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세부 조건의 1번에 해당되는 거 도형 삽입할 거거든요. 삽입 선택을 해주시고 도형에 가셔서 블록 화살표 보시면 여기에 오각형 도형이 있어요. 선택을 해주시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색상 지시되어 있죠. 파란색으로 지시된 걸로 바꿔서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요. 윤곽선은 없어요. 외곽선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윤곽선 없음으로 바꿔주시고요. 투명도가 지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투명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개체 서식으로 가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채우기에서 보시면 밑에 투명도 있죠. 0이라고 되어 있는 걸 50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혹시 안 나와 있다면은 이 채우기에서 단색 채우기라는 거 먼저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닫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이 안에 글자를 쓰면 되는데요. 글자 쓰고 블록 설정해서 바꿔도 되고요. 미리 먼저 바꿔놓고 해도 상관없는데요. 이번에 홈에서 먼저 글자 지정을 먼저 해줄게요. 굴림이라는 글꼴 선택을 해주시고 글자 18포인트로 여기서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글자 색 다른 지시 없으면 그냥 검정색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해서 엔터 치고 차이가 많아지면 이렇게 두 줄로 입력했어요. 글자가 이렇게 네 줄로 나오는데요. 이건 크기 때문이죠.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글자는 가운데 정렬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주시고 크기 좀 이렇게 조절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이걸로 조절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크기도 여기에 맞춰서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위치도 문제지 보고 맞춰 주시고요. 조절 완료됐다면 이번엔 마지막 슬라이드 6번에 해당되는 거 문제지 보시고요. 우선 컨트롤 S 또 저장하시고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또 세부 조건 맞춰서 해야 되는데 애니메이션까지 지정이 되어 있네요. 제일 복잡한데요. 이 문서 작성하실 때 어떤 분들은 이 6번부터 미리 한다고 하시는데요. 여기서 헤매면 나머지 거 작성할 시간이 없어서 완전히 이게 시험을 망친다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쉬운 것들, 점수 따기 쉬운 것들 먼저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어려운 거 제일 나중에 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슬라이드 6은 모두 도형으로만 작성하기 때문에요. 이 텍스트 입력하는 이 부분은 딜리트를 눌러서 지워주세요. 그리고 여기 지금 왼쪽과 오른쪽 큰 도형 만들고 그 안에 각각 도형을 만들면 되겠죠. 첫 번째로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 삽입을 눌러주시고 도형에서 배경으로 선택할 사각형 도형을 만들 거예요. 여기에서 마우스로 우선 드래그해서 이런 식으로 자 글자 률 밑에까지 이 정도로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거 그라데이션 지정하고 그 다음에 윤곽선도 바꿔야 되죠. 서식으로 가볼게요. 서식으로 가서 도형 채우기는 우선 클릭을 해주시고 그라데이션 지정을 해야 되죠. 그런데 지시되어 있는 그라데이션 따로 없으니까 기타 그라데이션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채우기에서 그라데이션 채우기라는 거 선택을 해주시고요. 첫 번째 거 우선 하기 위해서 자 종류는 선형으로 해주신 다음에 방향은 여기에서 두 번째 거 선택을 해주세요. 성형 아래쪽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상태로 되면 이런 모양 되죠. 그러니까 우선 색깔 하나를 없애줘야 돼요. 중지점 3분의 1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그냥 딜리트를 눌러주시면 이런 색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첫 번째에 있는 중지점 2분의 1을 선택을 해주시고 색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주황색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은 흰색으로 되어야 되니까요. 색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색깔 흰색 배경 1로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닫기
바꾸기 눌러주시면 이런 형태로 바뀐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윤곽선도 바꿔줘야 되죠. 도형 윤곽선 선택해 주시고 두께는 2와 4분의 1 포인트로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윤곽선에서 대시 모양은 파선이라는 거 선택을 해 주시면 이런 형태로 된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삽입 눌러 주시고요. 도형에서 블록 화살표에서 위쪽 아래쪽 화살표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자, 크기는 처음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를 여러분이 조절을 해서 이런 식으로 위쪽과 옆쪽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문제지와 비슷하게 우선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내용을 입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시되어 있는 게 굴림의 18포인트죠. 그걸로 바꿔주시면 돼요. 색상은 검정색으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 배경 색깔 지금 서식 탭에서 배경색은 조절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배경색은 이런 식으로 좀 연한 색으로 하셔도 되겠네요. 조절해 주시고 윤곽선은 검정색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윤곽선이 너무 굵다 싶으면은 여러분들 조절해 주시면 이것도 된다고 했죠. 지시가 안 돼 있는 건 여러분이 임의로 지정해 주시면 돼요. 홈에서 굴림이라는 글꼴 선택을 해주시고 18포인트의 글자 검은색, 그 다음에 내용, 절약을 통한 초기 자금 세 줄로 엔터키 누르며 입력해 주세요. 글자는 가운데 정렬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 크기를 이런 식으로 조금만 조절을 해주시면 그러면 이거는 맞출 수 있겠죠. 이렇게 됐다면 이 지금 위치만 여기 점선에 정확히 오도록 맞춰주면 되겠죠. 컨트롤 누르고 화살표 키로 조절해서 이렇게 맞췄어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또 배경으로 되어 있는 거 만들기 위해서요. 삽입 누르고 도형에서 기본 도형의 사다리꼴 선택한 다음에 적당한 위치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세요. 자, 만들었다면 또 색깔도 바꿔야 되겠죠? 여러분들 실제 시험은 흑백이기 때문에 색깔 조금씩만 차이가 나면 될 거예요. 그 명암만 차이가 나게 여러분이 문제지하고 똑같게 만들어 주시면 되거든요. 색깔 바꾸기 위해서 도형 채우기 색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자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칼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시험은 흑백이잖아요. 그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채우기 색에서 너무 진하게 보인다면 여기에서 색깔을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색깔 조절할 수 있고요. 윤곽선 두께 색깔이 진한 색은 흑백으로 하면은 검은색에 가깝게 나오고 그 다음에 색깔이 옅으면은 조금 하얀색에 가까운 그런 색으로 명암이 조절이 되는 거 알고 있죠? 다음으로 문제지에서 복리 수익률, 위험 관리 이 내용 입력할 거예요. 삽입으로 가셔서 도형 선택을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선택을 해주세요. 자, 선택을 하신 다음에 마우스로 한번 드래그를 해보세요. 그러면 문제지하고 똑같은 모양이 아니죠? 자, 이거는 여기 노란색 이걸 가지고 이렇게 조절하면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죠. 여기에다 글자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복리 수익률 입력해 볼까요? 자, 입력하시고 이 글자에 대한 거 자, 블록 설정하고 볼까요? 바로 나타났죠? 그 굴림의 18포인트 이렇게 수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로 우선 크기는 미리 여기서 조절하셔도 돼요. 자, 조금만 더 커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조절하시고 위치는 좀 조절 내려와야 되겠죠? 조절하시고요. 이거 그대로 복사를 하세요. 자, 이렇게 복사한 다음에 크기 똑같이 조절한다면 두 개 Shift 누르고 클릭한 다음에 똑같이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밑에 거도 조절이 필요하다면 이런 식으로 맞춰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글자 둘 다 같이 선택할까요? 글자 색깔이 검정색으로 보여야 되겠죠. 그리고 뒤에 테두리는
서식으로 가셔서 두 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윤곽선 똑같이 같은 굵기, 그 다음에 똑같이 검은색으로 해주시고요. 이제 색깔은 각각 다르게 해줘야 되겠죠. 이것만 다르게 조절을 여러분이 도형 채우기로 다른 색으로만 지정을 해주시면 이러면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밑에 복리 수익률 복사했던 거는 위험 관리로 글자 이렇게 수정해 주시고요. 나중에 이것만 뭐 좀 왼쪽으로 가야 된다 싶으면은 요 세 개를 Shift 누르고 클릭해 세 개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조절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두 개 도형 연결할 건데요. 삽입에서 도형에서 선에 보시면 꺾인 연결선이 있어요. 이건 자동으로 이 점에서 연결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한번 클릭을 했더니 처음 이렇게 모양이 생겼죠. 두 번째 거 위치만 조절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 거 이렇게 연결하시고 이렇게 놔두시면 연결선도 끝이 났죠. 색깔이 검정색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 역시 서식에 가셔서 윤곽선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바꿔주시고요. 두께가 좀 더 두꺼워야 된다 하면은 이게 지시가 되어 있는 거 있나 먼저 확인하시고요. 지시가 없다면 여러분이 임의로 색깔을 지정해 주시고 두께도 여러분이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두껍게 이렇게 보여지게 되겠죠. 선택된 거를 다른 데 클릭해서 안 보이게 해서 보면은 여기에 이 점이 쳐져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보이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몰랐는데 안 보이니까 그것도 역시 윤곽선에서 화살표 모양을 여기 가셔서요. 여기 스타일 11에 해당되는 거를 클릭을 해서 지금 다시 이제 다른 데 클릭해 보면 이런 식으로 바뀐 거 확인할 수 있죠. 이것까지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는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확인해 주시고 다시 삽입으로 가주세요. 그리고 도형에서 이번에는 번개 모양 기본 도형에 있어요. 번개 선택해서 마우스로 적당하게 우선 드래그를 해주세요. 크기 조절은 여러분 나중에 또 필요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조절한 다음에 우선 그리기 도구의 서식으로 가서 색깔 먼저 바꾸도록 할게요. 이 윤곽선의 테두리도 좀 얇은 걸로 바꿔주시고요. 이거 이제 그대로 복사하시면 돼요. 컨트롤 시프트 누른 다음에 이렇게 복사했죠. 그 다음에 마우스로 조절 이것만 여러분 조절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두 개의 번개 위치와 크기, 회전 각도랑 대충 문제지에 비슷하게 만들었다면요. 이번에는 스마트 아트라는 걸 삽입할 거예요. 세부 조건에 나와 있죠. 삽입 눌러주시고요. 여기 스마트 아트라는 게 있어요. 일러스트레이션에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지시되어 있는 거 보시면은 동그란 형태의 모양이죠. 그래서 주기형을 선택해 주세요. 주기형에서도 보면은 세 번째 이렇게 다 뜯어져 있는 세그멘트 주기형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단추를 클릭을 해주세요. 텍스트 내용 모두 수정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재테크라는 거 같이 입력해 주시고 각각 그냥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바깥쪽 테두리 선택해 주시고 이거에 대한 거 또 똑같이 지정해 줘야 되겠죠. 굴림의 18포인트로요. 굴림, 그 다음에 18포인트 이렇게 각각 지정을 해주세요. 이것만 좀 틀리게 보이나요? 자, Shift 누르고 열정만 선택이 되는데 같이 또 이렇게 눌러서 세 개 다 Shift 누르고 클릭해서 다 선택됐죠? 다시 바꿀게요. 굴림의 18포인트로. 그러면 모두 다 바뀐 거 확인이 되죠? 색은 특별히 안 바꿔도 될 것 같은데요. 크기만 좀 조절을 하도록 하죠. 안쪽만 선택되어 있는데 바깥쪽에 이걸 선택을 하면 모두 다 선택이 된 거죠. 자, 이 상태로 크기를 조절을 해서 이 안에 들어오도록 여러분이 조절해 주세요. 조절하면서 왼쪽에 있던 번개도 좀 크기가 커져야 되기 때문에 같이 조절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지처럼 이렇게 위치를 맞춰 놨고요. 이제 오른쪽에 나타나는 사다리꼴 배경 또 도형을 만들어야 되겠죠. 도형에서 사다리꼴 선택을 해 주시고요. 마우스로 또 이렇게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세요. 자, 크기랑 위치는 여러분이 보시고 적당한 크기로 맞춰줘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조절도 해주시고요. 왼쪽 도형에 비해서 살짝 크기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높이가요. 자, 이런 식으로 조절해 주시고 이것도 그라데이션 지정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리기 도구에 서식으로 가셔서 도형 채우기 그라데이션 선택을 해주시는데요. 이번에는 위아래 색깔 똑같고 가운데 색깔 다르죠. 채우기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해주시는데요. 가운데는 50%의 색깔 다른 색깔 지정돼야 되죠. 첫 번째 중지점은 3분의 1 지점, 이 부분의 색깔을 먼저 지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오른쪽도 똑같은 색깔 지정을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가운데 색깔은 흰색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역시 선형이죠. 그리고 방향은 이런 선택으로 해주시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닫기 눌러주시고요. 윤곽선 너무 굵으니까 두께를 얇은 걸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도형 수익률을 높인다. 이거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삽입으로 가셔서 도형으로 가신 다음에 기본 도형에 보시면은 정오각형 도형 있죠? 클릭을 해주시고 마우스로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를 해주세요. 그리고 임의의 색깔로 그리기 도구 서식에 가셔서 도형 채우기로 색깔을 지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글자 내용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띄어쓰기 마침표 같은 거 여러분들 잘 확인해 주셔야 돼요. 바깥쪽 그냥 선택되어 있으면 글자도 다 선택된 거거든요. 여기에서 글자에 대한 거 지시되어 있는 거 굴림의 18이죠. 자, 18 그리고 색깔은 검정색으로 이렇게 하면은 되는데 글자가 지금 한 줄로도 안 보이고 있죠. 조금만 더 키워주고요. 문제지에서 보이는 것처럼 좀 맞춰주시고 조절이 완료됐다면 똑같이 다시 삽입으로 가셔서요. 도형으로 가셔서 이번에는 팔각형 도형을 선택을 해주세요. 클릭을 하신 다음에 똑같은 형태로 역시 또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글자 입력하시고 같은 색상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동일하게 그리고 도구 서식에서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글자색도 이제 해줘야 되는데 우선 윤곽선부터 똑같이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글자에 대한 거 굴림 18포인트에 검정색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밑에 것도 만들어야죠. 삽입으로 가셔서 도형으로 가신 다음에 기본 도형에서 빗면이라는 도형이 있어요. 선택을 해주시고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색깔이랑 모두 동일하죠. 그리고 테두리랑 모두 동일하고 글자 크기 글꼴 모두 동일하죠. 자, 이 경우에는 자, 이들 하지 마시고요. 이거 그대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 문제지에 있는 설명하고 동일한 건데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 그냥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삽입에서 도형에서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이 도형 모양만 바꾸면 되겠죠. 그리기 도구 서식으로 가셔서요. 이거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지금 점 편집 있죠? 여기 도형 모양 변경이 있어요. 여기에서 모양만 바로 바꿔줘 버리면 돼요. 아까 바꾸려고 했던 그 모양 있죠? 그 모양으로만 바꿔주시면 되거든요. 기본 도형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글자만 수정해 주시면 되고 다른 거는 색이나 테두리 같은 거 수정 안 해도 되겠죠? 그럼 이제 크기, 너비를 조절해 주시고 마우스로 Shift 클릭 같이 컨트롤하고 Shift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 한 다음에 해당 내용만 새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뒤에 이제 화살표 그리면 되거든요. 이제 화살표는 새로 만들면 돼요. 삽입 도형으로 가셔서 여기에서 화살표에 대한 거 원형 화살표 있잖아요. 이거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우선 그려주세요. 조금 각도 조절이 필요하겠죠? 각도 조절도 해주시는데요. 자, 여기 끝에 거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줘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모양 바뀌었죠? 그러면 이 상태로 해서 문제지하고 같은 형태로 모양이
되도록 여러분이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기에 서식으로 가셔서 테두리부터 바꿀게요. 테두리는 검정에, 그 다음에 두께는 얇게 해주시고요. 채우기 색깔 흰색이죠. 흰색으로 바꿔주시고, 이게 글자들보다 뒤로 가야 되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요. 맨 뒤로 하시면 안 되고요. 뒤로 보내기 한번 해보세요. 한 번 더 할까요? 아니면은 이 앞에 거 부자로 살기를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해버리면 되겠죠. 이 두 개를 맨 앞으로 가져오게 하는 게 더 빠르겠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이거 위치 조절까지 이제 되죠. 그리고 이제 가운데 거 남았죠. 삽입 탭으로 가주시고요. 여기에서 다시 왼쪽에 했던 것처럼 일러스트레이션에서 스마트 아트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지시되어 있는 거 3차원 벽돌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행렬형으로 가신 다음에 첫 번째 거 해보세요. 그럼 기본 행렬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양을 선택을 해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모두에 대한 거 글꼴, 자, 이렇게 각각 선택하셔도 되고요. 그냥 밖에 거 이렇게 선택하셔도 돼요. 홈 탭으로 가셔서 글꼴 바꿔줘야 되겠죠. 굴림에 18포인트로 모두 다 조절해 주시고 내용 입력해 주세요. 입력 후에 바깥쪽 선택하시면 4개 다 선택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스마트 아트 도구라는 게 생겼어요. 위에 탭, 디자인 탭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스마트 아트 스타일에 보시면 여기 화살표 있죠? 밑에 거에서 자세히 눌러 보신 다음에 3차원에 이걸 누르면 벽돌 모양이 지정이 되죠? 3차원 벽돌 지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크기 조절 아까 이쪽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글자 입력하실 때 이 옆에 보여지는 이거 클릭해서 여기서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아까 저처럼 입력하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여백 많죠? 이 경우에는 바깥쪽 지금 이 선택한 상태에서요. Shift 누르고 화살표 키, 좌우 화살표 키 조절해 줘 보세요. 그러면은 여백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Shift 떼고 크기 조절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바깥에 테두리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조절해 주세요. 조절 끝났다면 왼쪽 도형, 오른쪽 도형 모두 그룹화를 시켜야 돼요. 자, 오른쪽 도형 전에 왼쪽 도형 먼저 모두 다 선택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그룹하면 돼요. 그리고 왼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룹을 바로 실행을 하면 왼쪽 오른쪽이 2개의 도형으로 이렇게 그룹화가 되었어요. 왼쪽 도형 애니메이션은 날아오기, 왼쪽에서 날아오는 거죠. 자, 왼쪽 도형 그룹화된 거 선택,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메뉴 실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날아오기라는 거 선택, 그리고 애니메이션 효과 옵션은 어떤 걸 하냐면 왼쪽에서 날아오는 거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오른쪽 도형 또 선택해 주시고요. 똑같이 애니메이션 탭에서 지정하는데 이번에는 블라인드라는 거 지정이죠. 그래서 블라인드라는 거를 찾아서 선택을 해주세요. 블라인드 효과가 여기에 없죠. 강조에도 없죠. 그러니까 추가 나타내기 효과를 선택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블라인드라는 거 있죠. 이거 선택을 해주시고 바로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 1번, 2번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지정된 거 나타났는데요. 우선 컨트롤 S로 저장을 해주시고 슬라이드 쇼를 한번 해줘 보세요. 현재 슬라이드 한번 해볼까요? 현재 슬라이드부터를 눌러주신 다음에 클릭 한번 해주세요. 왼쪽 날아왔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블라인드 효과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렇게 된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 하이퍼링크 지정한 거 있죠? 이것도 5번으로 표가 있는, 차트가 있는 이 5번으로 나오나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서 마우스 가져가면 손 모양으로 마우스가 바뀌죠? 클릭했을 때 5번으로 이동하는 거, 이것까지 확인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에 대한 거 여러분들 시간이 빨리빨리 작성했다면 시간이 남겠죠? 그러면 문제지하고 다시 한번 비교를 해서 틀린 부분이랑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최종 저장하시고 제출해 주시면 돼요. 제출하는 방법은 교재 앞쪽에 그 설명이 되어 있죠. 첨부 파일 다운받아서 그 연습하는 거 다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 하시고요. 여러분들 이거 교재 이름이 이기적인 교재죠. 이렇게 기막힌 적중률, 이거 약자인데 이 이름대로 이기적인 팁
있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에서 변경된 그런 문제에 대한 것도 이기적인 팁, 그리고 왜 안 될까요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교재에서 그 내용들 꼭 찾아서 모두 읽어보시면서 연습을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